66페이지 보시면 점유에 관점하죠. 이제 또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자,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다면 훔쳤든 뺏었든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이니까 사실상 지배와 점유권은 일치돼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것이 예외적으로 불일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하느냐면 점유의 관념화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이 점유와 관념화에 관련해서 두 가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배와 점유권이 뭐죠? 불일치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첫째는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아서 불일치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반대로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점유권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불일치되는 경우도 있겠죠. 이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첫 번째 위의 것을 우리가 뭐라 하느냐면 점유 보조자라고 하고요. 또 사실상 지배를 안 하는데도 점유권이 인정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하느냐면 간접 점유자라고 해요. 교재 보시면 점유 보조자부터 나오죠. 그죠? 그럼 이런 얘기죠. 사실상 지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점유권이 없는 사람을 우리가 점유 보조자라고 해요. 법좀 읽어볼까요? 195조입니다.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왜 이 사람은 사실상 지배를 하는데도 점유권이 없느냐. 타인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가사상이란 말 속에서 우리는 가정부나 파출부를 떠올리면 되고요. 영업상이란 말 속에서 점원이나 알바생을 떠올리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가정부처럼 타인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으면 뭐가 없습니까? 점유권이 없는데 이런 사람은 우리가 뭐죠? 점유 보조자라고 한다는 얘기죠. 결론은 이렇습니다. 점유 보조자는 점유권은 없지만 사실상 지배는 하고 있기 때문에 자력 구제권은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점유권이 없기 때문에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인 점유 보호 청구권은 없고요. 또 점유권이 없다라는 말은 이 사람은 점유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점유자가 아니라는 얘기는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뭐여야 돼요? 점유자이어야 하니까요.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요건이 나오는데 요건은 뭐 의미 없어요. 그죠? 의미 없고 중간에 박스에 점유 보조 관계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서 부부가 나오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부인이 남편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부인은 점유 보조자인가요? 뭔 지시 명령이야. 요새는 가끔 보면은 오히려 제가 그죠? 제 집인데 저는 일을 함부로 못 누워 있어. 누워 있으면 아이고 하면 딱 앉아 있어야 되고 제가 제 돈을 산 TV인데도 제가 함부로 탭에도 못 봐. 7번 그러면 어떻게 해요? 7번 틀어야 되고 가끔 보면은 오히려 남편이 점유 보조자가 아닌가 싶은데 그죠? 진짜 그 보면 참 그래요.
전 늦게 가잖아요, 집에. 그죠? 집에 갔더니 냉동에 붙어 있어. 빨래 좀 개. 그러면 저는 새벽 1시에 빨래를 막 개야 돼. 개면서 막 과연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걸까? 막 이런 후회와 아무튼 부부는 지시 명령 관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처도 남편도 뭐예요? 점유보조야 아닌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판례가 나와 있거든요. 그죠? 판례가 안 나와 있나? 뭐 판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왜 이런 판례가 나오냐면 이런 문제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뭐 해야 돼요? 점유자야 되잖아요. 그죠? 교재 판례가 없는데 이런 판례가 있어요. 갑과 을이 부부예요. 부부인데 보통 이거 안 줘도 되는 거죠. 그죠? 이게 흐리게 쓰는 거니까. 좀 필기 좀 하셨으면 해가지고. 이제 보통 남편 이름으로 이제 아파트 등기해 놓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자식 놈이 와이프한테 비밀로 몰래 아파트를 팔아먹었어요. 팔고 아파트를 뭐요? 이전 등기를 해줬단 말이죠. 이 사람은 어떻게 아파트 샀으니까 흐뭇한 마음으로 뭘 했어요? 이사를 왔는데 이상한 아줌마가 있는 거예요. 아줌마 누구세요 했더니 집 주인이래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뭐예요? 남편이 와이프 몰래 팔고 뭐죠? 도망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을이 어떻게 해요? 안 나간다 우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병이 을을 상대로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랬더니 을이 어떤 주장을 했냐면 나는 처고 처는 점유 보조자이니까 나한테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고 을 스스로가 뭐 한 거예요? 주장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요?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뭐 해야 된다고요? 점유자여야 하니까. 동의하시죠? 요 문제에 대해서 처는 점유 보조자가 아니라 점유자이기 때문에 병을에 대한 청구는 뭐예요? 정당하다. 이런 취지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처도 남편도 뭐가 아닙니까? 점유 보조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남편에게도 처에게도 뭘 행사할 수 있어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어요. 2번 대표는 뭐 그 의미 없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자기 소유 물건이란 말이죠. 여기다 적을까요? 그래서 첫째 처는 뭐가 아닙니까? 점유 보조자가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3번인데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도 점유 보조자가 될 수가 있다. 자, 아까 제가 시작을 하면서 점유권을 생각할 때 뭘 대입시키면 안 돼요? 소유권을. 다시 말하면 소유권이 있든 없든지 간에 타인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점유 보조자인 거예요. 따라서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도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점유 보조자가 될 수가 있다. 교재 예가 나와 있죠. 예를 들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엄마가 돌베기 딸에게 딸랑이를 선물해 줬어요. 그럼 그 딸랑이는 딸 거예요? 엄마 거예요? 딸 거죠. 그죠? 명백히 아이고 이쁜 딸을 준 거지. 내가 너한테 2년간 빌려주겠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건 뭐예요? 딸 게 맞아요. 그렇지만 얘는 지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밤늦게 막 흔들 때 엄마가 시끄러워 그러면 흔들면 안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물건에 대해서도 뭐가 될 수 있죠? 점유 보조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효과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한번 쭉 읽어보시되 결론은 뭐죠? 요겁니다. 사실상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자력구자권은 인정이 되지만 점유 보호 청구권 없고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끝이죠. 그 다음 268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죠? 간접점유가 나와요. 그죠? 일단 의의는 사실상 지배를 안 하는데도 뭐가 인정이 돼요? 점유권이 인정되는 사람이잖아요. 법정 보자고요. 194조입니다.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 관계로 줄이면 어떤 이유든지 간에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뭐가 있어요? 점유권이 있다. 그죠? 그러면 간접 점유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이면 알 수 있어요? 임대인이면 알 수 있죠. 자, 그럼 이렇게 된 거죠. 임대인처럼 자신의 물건을 임차인에게 지배시키고 있기 때문에 뭘 안 하고 있어요? 사실상 지배를 안 하지만
그래도 뭐가 인정이 돼요? 점유권이 인정이 되는데 이게 뭐죠? 간접 점유자가 되고요. 내용은 반대예요. 간접 점유자는 사실상 지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자력 구제권은 없어요. 그렇지만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충후권인 뭐는 행사할 수 있죠? 점유 보호 충후권 행사할 수가 있고요. 점유권이 있다는 말은 점유자는 얘기니까 뭐가 될 수 있죠?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물권적 청구권 하면서 점유하고 있다면 직간접을 불문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 것은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예요. 예외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항상 점유와 관련된 것은 직간접을 불문하는 거예요. 항상. 간접 점유자에게 안 된다 그러면 무조건 다 뭐예요? X. 처음에 한 건 뭐였냐면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점유자인데 뭐라고요? 직간접을 불문해요. 두 번째 한 거는 아까 선의취득인데 양도인은 을은 무권리자지만 반드시 뭐하고 있어야 돼요? 점유. 그것도 뭐예요? 직간접을 불문하고요. 선의취득자 양수인도 인도를 받아서 뭘 해야 돼요? 점유. 그것도 뭐예요? 직간접을 불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음 주에 취득시효를 할 거거든요. 취득시효 타인의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하면 그것도 뭐예요? 직간접을 불문하는 거예요. 또 나중에 유치권 할 거거든요. 유치권자도 반드시 뭘 해야 되거든요. 점유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뭐예요? 직간접을 불문해. 예외 없어요. 그래서 간접 점유자도 뭐라고요? 점유자다. 따라서 점유자이어야 하는 것은 항상 뭐라고요? 직간접을 불문한다. 그래서 간접 점유자에게는 안 된다 그러면 무조건 X. 왠지 안 될 것 같아도 뭐요? X. 그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교재 잠깐 보시면 요건은 뭐 의미 없고 효과 보시면 1번 간접 점유자의 지위에서 기억 점유자고 니은번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고 그렇지만 자력구제권이 없다는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2번에서 대내적 관계 3번에서 뭐죠? 대외관계에서 좀 내용이 복잡하잖아요. 요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예를 좀 들어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을과 임대차 계약을 해서 갑이 임대인이고요. 을이 임차인이에요. 그러면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죠? 을이죠. 그죠? 동의하시죠? 따라서 을은 당연히 뭐예요? 점유자인 거죠. 근데 문제는 갑도 자신의 물건을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을에게 지배시키고 있기 때문에 점유권이 인정되는데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간접 점유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물건에 점유권이 두 개죠. 충돌하겠죠. 누구의 점유권이 더 셀까요? 그죠? 임차인의 점유권이 더 세다. 따라서 을은 자신의 점유권을 갑에게 행사할 수가 있지만 갑은 을에게 자신의 점유권을 을에게 행사할 수가 없다. 이게 대내적 관계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임차인이 퇴근하고 와서 보니까 임대인이 술 처먹고 집에 자빠져 있어요. 그럼 을은 자신의 점유권을 이유로 갑에게 나가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자신의 점유권을 이유로 을에게 나가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끝이고. 그럼 결국은 갑에게 점유권이 있고 점유 보호 충고권이 있다는 말은 을에게는 행사하지 못하고 제3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요 을이 살아야 될 요 집을 병이 불법으로 침탈해 가지고 병이 요 집에 살고 있다면 갑도 자신에게 점유권이 있으니까 점유권을 이유로 병에게
반환 청구하는 것이 뭐예요?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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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이 집은 병도 갑도 아닌 을이 살아야 될 집이라는 거죠. 따라서 간접점유자는 자신의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어떤 형태의 반환 청구해야 되냐면 을에게 돌려주라는 형태의 반환 청구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보시면 우측의 하단의 3 직접 점유자와 간접 점유자의 대외 관계 해가지고 기억 니은 해가지고 기억 니은을 보시면 즉 간접 점유자는 그 물건은 누구에게요? 점유 매개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이 점유 매개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점유자를 말하는 거예요. 점유 매개자라는 말 안 써요. 그냥 우리는 점유자라고 읽으면 돼요. 그죠?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하기 이게 원칙이죠. 점유자가 그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직접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뭐 하지 못합니까?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 하나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끝. 나머지 것들은 의미 없습니다. 그 다음 한 장을 넘겨보시면 점유권의 상속이 나와요. 자, 법조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뭐예요? 이전한다. 그죠?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상속인도 결국은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뭘 갖게 되는 거죠? 점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제가 세종에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에 계시는데 돌아가시면 무엇도 상속이 된다고요? 점유권. 그럼 결과적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순간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물건에 대해서 저는 사실상 지배를 안 하는데도 뭘 갖게 되죠? 점유권을 갖게 되겠죠. 누구도요? 상속인도. 그죠? 다시 말하면 점유권도 뭐가 됩니까? 상속이 되므로 상속인은 사실상 지배를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뭘 갖게 되죠? 점유권을 갖게 된다. 끝입니다. 확인 문제 나와 있죠? 한번 풀어볼까요? 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민법상 점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적 지배관계를 가지려는 의사가 필요하다. 맞는 지문이긴 한데 의미 없습니다. 2번 상속인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지배가 없어도 점유의 성립을 인정한다. 맞죠? 3번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다. 맞네요. 4번 간접 점유자는 점유권이 없다. X. 5번 간접 점유를 성립시키는 점유 매개 관계는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다. 맞는 지문인데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 다음 3번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점유의 모습에서 점유의 태양이 나오고 있죠. 좀 정리해 봐야 되는데. 자, 점유를 하고 있으면요.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추정이 돼요. 첫째, 소유의 의사가 추정이 되고요. 두 번째, 평온함이 추정이 되고, 세 번째, 공연함이 추정이 되고, 네 번째, 선의가 추정이 됩니다. 아까도 나와 있지만 항상 조심할 것은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추정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무과실이다. 그래서 점유하고 있다면 요 네 가지에 대해서는 점유자에게 추정이 되므로 점유자는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지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를 자주 점유라고 하고요. 반대로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를 타주
점유라고 해요. 평온이라는 말은 줄임말입니다. 평화스럽고 온화한 점이에요. 평화스럽고 온화한 점유가 뭐죠? 평온에 의한 점이고요. 반대말은 뭐가 되냐면 폭력에 의한 점유가 돼요. 공연하다는 것은 공개적이라는 뜻입니다. 공개적. 옛날에 몇 년 전에 그런 거 있었어요. 제주지검장이 여중성 앞에서 음란행위했다가 잘린 적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그죠? 근데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뭐 성추행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강간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범죄인가요? 예, 범죄예요. 그걸 뭐라 하냐면 공연 음란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음란한 행위라면 뭐 받습니까? 처벌을 합니다. 그죠? 이게 아마 검사장이면은 차관급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장관급이고 그 밑에 뭐요? 검사장급입니다. 검사장이니까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제주도 안에 있는 모든 검사들의 뭐요? 대빵인데 쓸데없는 이상한 짓 해가지고 뭐죠? 처벌을 받게 되고 신세 조지고 그죠? 거기다가 자기도 결혼했을 텐데 아이들을 또 어떻게 볼 거나 싶고 아무튼 공인이란 말은 뭐죠? 공개적이라는 얘기고요. 반대말은 뭐냐면 은비에 의한 점유라고 해요. 은비. 줄임말이에요.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점유라는 얘기입니다. 선이 남의 물건인지 몰랐다는 얘기죠. 반대말은 뭐예요? 악이겠죠. 무과실의 반대말은 뭐예요? 유과실이에요. 그래서 점유는 총 10가지의 모습을 띠는 거예요. 10가지의 모습.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폭력에 의한 점유자, 점유권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은비에 의한 점유자, 점유권 있어요, 없어요? 이런 질문. 악에 의한 점유자는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서 훔쳤든 뺏었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뭐라고요? 점유권이다. 따라서 우측에 있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다 뭐가 있는 거예요? 점유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점유권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공부 잘하시다가 갑자기 폭력에 의하면 당연히 뭐예요? 점유권이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완전 뭐예요? 삼천포다. 그죠? 다시 말하면 다 뭐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점유권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재는 처음에 뭐가 나오죠? 자주점유와 타주점유가 나오죠. 그럼 보자고요.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게 뭐예요? 자주.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게 타주예요. 소유권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있느냐? 소유의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안경을 훔쳤어요. 훔쳤으면 점유권이 있고 왜 훔쳤겠어요? 가지려고. 소유의 의사가 있기 때문에 무슨 점이요? 자주점이지만 훔쳤기 때문에 뭐는 없는 거예요? 소유권은 없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여기 와서 또 소유권이 있는 점유가 자주 이러면 안 되겠죠? 소유권이 있든 없든 소유의 의사가 있으면 뭐예요? 자주. 소유의 의사가 없으면 뭐예요? 타준 거예요. 그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면 자주점유와 타주는 구별 기준 뭐 가지고 구별을 하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주관적 의사는 고려하지 않고요. 점유를 개시하게 된 원인을 객관적 외형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든지 객관적 외형적 원인이 매매면 무슨 점이냐면 자주점이고요. 객관적 외형적 원인이 임대차면 그 사람의 점유는 뭐예요? 타주점유인 거예요. 그죠?
샀으면 뭐요? 소유 의사였겠죠? 자주고. 빌렸으면 뭐가 없어요? 소유 의사가 없으니까 뭐요? 타주.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주관적 의사는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조심할 것이 여기서 봅니다. 요 매매가 무효래도 자주점이에요. 왜냐하면 매매가 무효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겠죠. 근데 왜 무효인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가지려고. 따라서 무슨 점이에요? 자주점인 거예요. 도둑놈도 뭐라고요? 자주점이라고 그죠? 또 요 매매 목적물이 매도인 게 아니라 남의 물건이에요. 타인 소유물이라도 무슨 점이냐면 자주점이에요. 왜 남의 걸 샀겠어요? 가지려고. 물론 남의 걸 샀으면 뭘 취득할 수는 없어요?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겠죠. 근데 무슨 점이에요? 자주점이에요. 그죠? 다시 한 번씩 말씀드릴게요. 자주냐 타주냐는 소유권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라 소유할 의사가 있으면 뭐요? 자주고 소유할 의사가 없으면 뭐요? 타준 거예요. 매매가 무효면 소유권 못 가져요. 그렇지만 왜 무효인 매매 계약을 체결했겠습니까? 가지려고. 소유 의사가 있는 거니까 무슨 점이에요? 자주점이고. 왜 타인 소유물을 샀겠어요? 가지려고. 따라서 소유의 의사가 있으니까 무슨 점유가 되는 거예요? 자주점유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좀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우리 판례가 좀 문제 생기는데 자주인데 무효라는 사실을 타인 소유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다른 말로 하면 악의로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더 이상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라는 것이 판례 입자입니다. 판례는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무효인 줄 알면서 샀으면 악이죠. 무효인 줄 알면서 왜 샀겠어요? 가지고 싶어서. 그래서 알았으면 선의가 아니라 악이야지. 왜 갑자기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는지에 대해서는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죠? 타인 소유물인지를 알면서 샀어요? 그러면 선의가 아니라 뭐예요? 악이죠. 왜 남은 물건인데 알면서 샀겠어요? 가지려고. 그러니까 악이라도 계속해서 무슨 점해야 돼요? 자주점해야 되는데 우리 판례가 알면서 샀으면 더 이상 자주가 아니라 타주라. 이거는 뭐 말도 안 된다라고 학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하고요. 저는 그 학자분들의 비판에 동의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객관식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야 돼요. 문제 풀 때 어떻게 푸는 거예요? 무효다. 그래도 뭐예요? 자주. 무효임을 알면서 하면 뭐예요? 타주. 타인 소유물이다. 처분권이 없다. 그래도 매매는 뭐예요? 자주. 타인 소유물임을 알면서 샀으면 뭐예요? 타주.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 알면서라는 이 세 글자가 대단히 뭐예요?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죠? 교재를 볼게요. 교재 보시면 우측에 의가 나와 있고 점유의 태양해가지고 뭐가 나오죠? 판례가 나오잖아요. 그죠? 판례가 나오는데 1번 판례는 큰 힘이 없고 2번 판례는 뭐냐면 요거예요. 주관적 의사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외형적으로 따져야 된다는 판례가 나오고요. 따라서 3번 점유 취득의 원인이 뭐라고요? 매매라면 무슨 점이요? 자주점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4번 매매가 뭐라고 하더라도 무효라고 하더라도 무슨 점이에요? 자주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6번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지금 이게 어디까 연결되어 있냐면 6번 판례하고 3번 판례하고는 비교 보여야 되는데 자 한번 보세요. 자 땅이 있는데 요 땅을 샀거든요. 매매예요. 근데 이만큼이 남의 땅이에요. 타인 소유예요. 그래도 타인 소유라 하더라도 점유 취득의 원인이 뭐라면요? 매매라면
무슨 점인 거예요? 자주점인 거죠. 근데 만약에 요만큼이 남의 땅임을 알면서 샀다면, 다시 한번, 자, 이만큼이 뭐예요? 남의 땅이에요. 타인 소유물이라도 무슨 점이에요? 자주점이죠. 근데 요 땅이 남의 땅인지 알면서 샀으면 더 이상 자주가 아니라 뭐예요? 타주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보자고요. 6번.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 매수인점에서 매매 대상 건물 부지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 특별한 특임 누락 계약의 등기사항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그러면 초과됐다는 사실을 뭐예요? 알면서 샀다는 얘기죠. 더 이상 자주가 아니라 뭐예요? 타주. 그래서 우리가 알면서라는 말이 대단히 뭐라고요?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7번 판례도 매매라면 무슨 점이요? 자주점이다. 이런 취지고 넘기셔가지고 8번은 나중 문제고 9번도 뭐죠? 낮은 점이고 10번도 11번은 낮은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까지는 8, 9, 10, 11은 일단 중요하지 않고요. 가입표가 아니라 뭐죠? 나중에 볼 거라는 얘기고. 일단 우리는 뭐예요? 다시 한번 매매가 무효라도 무슨 점이에요? 자주. 타인 소유물이라도 뭐예요? 자주. 무효임을 알면서 하면 자주가 아니라 뭐예요? 타주. 타인 소유물임을 알면서 했으면 뭐예요? 자주가 아니라 뭐죠? 타주. 이렇게 되고 구별 기준 나오고 판단 기준 또 나와 있죠. 그죠? 한번 보시기 바라고 하단에 보시면 자주 점유가 뭐가 돼요? 추정된 데서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가 나오고 우측에 보시면 점의 전환이 나와요. 자 보자고요. 첫째, 자주 점의 어떤 사람이 인도 의무가 발생하게 되면 더 이상 자주 점유가 아니라 타주 점유로 전환이 됩니다. 자 보세요. 이거 기억하고 적을 거 없는데 갑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요.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지급했으면 갑은 이제 을에게 뭐 해줄 의무가 생겼죠? 인도해줄 의무가 생겼으니까 갑의 점유는 무슨 점이에요? 타주점이에요. 아직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갑에게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더라도. 무슨 말이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소유권이 있는 없느냐 뭐죠? 생각도 마세요. 그죠? 자, 자주점유라 하더라도 무슨 의무가 생겼어요? 인도해줄 의무가 생기면 즉시 자주에서 뭐로 바뀝니까? 타주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자 갑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을에게 소송을 받았어요. 소송을 제기당해 가지고 갑이 을에게 뭘 하냐면 패소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럼 재판에 졌으니까 갑이 을에게 뭘 해줘야 돼요? 인도해줘야 되겠죠. 언제 인도해줄 의무가 생겨요? 패소 판결 시. 따라서 이때 갑은 뭐예요? 자주에서 뭐로 바뀌어요? 타주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소유권이 있든 없든 법적으로 인도해줄 의무가 발생하게 되면 자주에서 뭐로 바뀝니까? 타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타주 점유에서 자주 점유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어요. 첫째, 소유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두 번째, 새로운 권한이 존재하는 경우. 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타주가 뭐로 바뀝니까? 자주로 바뀝니다. 자, 갑이 을과 임대차 계약을 했고요. 현재 임차인을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임차인의 점유는 무슨 점이죠? 타주점이죠. 그래서 을이 갑한테 근데 전한 거죠. 안녕하세요. 저 세입자인데요. 이제부터 이 집은 제가 가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쫓겨나겠죠. 그죠? 뭐 안 웃겨요? 웃겨야 되는데 다시 한번. 세입자가 갑자기 오늘 아침 전화해가지고 안녕하세요. 나 세입자인데 나 이제 이 집 내 거거든. 내가 가질 거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웃겨요 그게?
쫓겨나겠죠? 쫓겨날 땐 쫓겨나더라도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면 뭐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자주점유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있죠. 임차인이 갑과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매매 계약과 같은 뭐가 존재하면요? 새로운 권원이 존재하면 더 이상 자주가 아니라 뭐가 돼요? 타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권원하면 뭘 생각하시라고요? 아, 세입자가 매매 계약을 새롭게 다시 뭐죠? 체결했구나. 그럼 뭐죠? 타주에서 뭐로 바뀌어요? 자주로 바뀌는 거죠. 끝입니다. 교재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하단에 보시면 자주점유 주청은 깨지기 때문에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고, 물론 회복자가 입증한다면 당연히 뭐죠? 깨지겠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판례가 나왔습니다. 또 나와 있네요. 이거죠. 그죠? 악의로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더 이상 자주가 아니라 뭐라고요? 타주다. 잊지 마시고요. 6번 점의 승계와 효과가 나오는데 이건 제가 적을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무슨 말인지 알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갑이 점유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몇 년 했냐면 15년을 했고요. 을이 그것을 넘겨받아서 추가로 5년을 점유를 했어요. 문제는 갑의 점유는 악이고요. 을의 점유는 선이에요. 이런 경우라면 일단 민법적으로 뭐라고 해놨냐면 을은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어요. 몇 년이요? 5년. 합산해서 20년을 주장할 수도 있어요. 20년. 선택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합산해서 20년을 주장하게 되면 하자가 승계되기 때문에 악의 20년이 된다. 그러면 을은 선의의 5년을 주장하거나 악의 20년을 주장하거나 뭐 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선택권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다음 주 할 건데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이 되면 뭐 할 수 있냐면 취득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점유는 악의 점유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취득시효를 주장해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악의 20년을 주장하는 게 나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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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문제는 좀 뒤에 나오는데 선이면 과실을 수취할 수 있지만요. 악이면 과실 수취권이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엉뚱하게 악에 20년 기다려 주장했다가 재판에서 지면 취득시효도 못 내고 20년 동안 지료를 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된다면 차라리 뭐가 나아요? 선의의 5년을 주장하는 게 나아요. 그러면 땅은 못 뺐지만 뭐는 안 내도 돼요? 지료는 안 내도 되거든요. 왜요? 다시 말씀드리면 을에게는 뭐예요? 선택해서 주장할 권리를 인정할 뭐가 있는 거예요?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꼭 그러느냐? 아닐 수도 있다. 갑에서 을로 점유가 넘어오게 된 이유가 상속이라면 이때는 민사상 법적주의도 승계가 돼요. 상속은. 아버지가 악이면 아들도 뭐여야 돼요? 악이어야 돼요. 이때는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는 없고요. 항상 악의 20년만 주장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입니다. 법점만 읽어볼게요. 법점은. 199조 1항 점유자의 승계는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모여 주장할 수 있다. 선택권이 있죠. 양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모여 승계된다. 이해되시죠? 다만 주의하실 것은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뭐가 없습니까? 선택권이 없다. 원칙. 예가 규제 나와 있지만 예외까지 하지 마세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선의 점유와 악의 점유. 쉽게 말씀드리면 남의 것인지 모르는 건 뭐예요? 선의.
남의 것인지 뻔히 아는 건 뭐예요? 악이. 이렇게 되고요. 과실 있는 점유, 과실 없는 점유.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남의 것인지 알 수 있었던 점유는 뭐예요? 과실 있는 점유. 남의 것인지 알 수 없었던 것은 뭐예요? 과실 없는 점유고요. 주의하실 것은 무과실은 뭐 되지 않아요?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되고요. 4번 평온 공연 점유와 폭력 은비한 점유를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넘겨보시면 계속 점유와 불계속의 점유에서 2에서 점유 계속은 추적이 됩니다. 자, 이것도 뭐냐면 타인의 부동산을 취득 시효하려면 20년간 뭘 해야 돼요? 점유를 해야 되거든요. 20년간 점유가 있던 것을 입증하기 대단히 어렵죠. 뭐 매일매일 아침마다 조선일보 들고 셀카를 찍어가지고 20년 동안 사진을 둬야 되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은 점유를 시작하는 때와 끝나는 때만 입증하면 중간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뭐합니까? 추정한다는 점유 계속의 추정을 규정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6번 하자 있는 점유와 하자 없는 점유에서 좌측에 요 5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하자 없는 점유. 우측에 하나라도 있으면 뭐가 돼요? 하자 있는 점인데 주의하실 것은 하자 있는 점유도 뭐가 있습니까? 점유권이 있다는 건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확인 문제가 나오는데 실제로 보시다시피 지금 제가 뭘 들먹이고 있냐면 취득시를 들먹거리고 있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점유에 독립해서 문제를 내기보다는 다음 주에는 취득시와 결합해서 문제를 많이 내고요. 이게 점유와 독립해서 문제를 내는 경우는 이 문제처럼 자주와 타주 점유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이 굉장히 뭐예요?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요. 자주인지 타주인지 여부는 주관적 의사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외형적으로 따진다. 따라서 매매나 교환이나 증여와 같은 객관적 외형적 원인이 있으면 자주, 임대차, 사용대차 그럼 뭐예요? 타주가 되고요. 그 매매가 무효래도 뭐예요? 자주, 타인 소유물이라도 뭐예요? 자주인데 그 사실을 알면서 악의로 무단으로 점유했다면 더 이상 자주 점유가 아니라 뭐죠? 타점유다. 이 부분이 키포인트인 거죠. 자, 그럼 문제를 보면서 정리할게요. 특별한 사증이 없는 한 타주 점유인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기억, 타인의 토지에 분명 기지권을 취득한 점유자, 남의 땅 빌린 겁니다. 따라서 뭐예요? 타주 점유고요. 이 니은번 상대방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를 밝힌 점유자 어디 있어요? 이거죠. 임차인이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면 당장 쫓겨나긴 하겠지만 쫓겨날 때까지 무슨 점유라고요? 자주점유다. 그죠? 자주점유. 디귿번 소유의 권한이 불명한 점유자. 이건 뭐냐면 이겁니다. 자주점유임은 추정받아요.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죠. 따라서 잘 모르겠으면 무슨 점유인 거예요? 자주점유. 따라서 니은번도 뭐가 되는 거죠? 자주점유가 되고 디귿번도 뭐가죠? 자주점유가 되고요. 리을번 요거죠. 자주점유자였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뭐가요? 인도 의무가 발생하면 더 이상 자주가 아니라 뭐라고요? 타주다. 따라서 리을번 목적물 인도 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는 무슨 점유죠? 타주 점유고요. 따라서 타주 점유인 것은 기억 리을 해가지고 뭐죠? 1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이 나오는데 이건 안 볼 거예요. 한번 쭉 읽어보시는 거죠. 왜냐하면 권리 취득과 계속 반복이 되고요. 넘기셔서 점유권의 소멸로 나와 있는 이것도 뭐죠? 안 볼 겁니다. 그죠? 그 다음 5번에서 점유권의 효력이 나오죠. 그래서 1. 점유의 태양에 관한 추정 또 나와 있죠. 그죠? 278페이지입니다. 그죠? 뭐죠? 소유의 의사, 평온 공연, 선의가 뭐죠? 추정되고 뭐는 안 돼요? 무과실. 이번 점유의 계속 추정 또 나와 있죠. 그죠? 양식점만 인정하면 중간은 계속되는 것으로 뭐요? 추정을 하고요.
우측에 권리의 적법 추정이 나오죠. 200조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메모가 필요한데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권리를 동글뱅이를 쳐가지고 밖으로 빼서 소유권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뭐라고요? 소유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소유권은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뭐예요? 추정한다. 느낌이 오나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이 안경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안경을 쓰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저 꼬지리 안경은 저 인간 거구나라고 생각하겠죠. 다시 말해 저는 이 안경을 점유함으로써 뭐 힘을 추정받는 거예요? 소유자 힘을 추정받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200조가 동산에만 적용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자, 이 건물 4층에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4층에서 뭐예요? 점유하고 있어요. 그렇더라도 여러분들이 야, 이 빌딩 저놈 거구나라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은 뭐만요? 동산만. 그럼 부동산은 누가 소유자 추정받는 거예요? 등기하고 있는 사람이. 그죠? 우리가 등기부 등본 떼보고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 보고 아, 이 인간 이 건물 소유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유자로 추정되는 거는 뭐만요? 동산만 그렇고요. 부동산은 누가 소유자 추정됩니까? 등기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로 추정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물적 범위죠. 인적 범위는 나오는데 이건 보지 마세요. 이건 좀 논란이 있는 부분이고 하단에 보시면 3번 추정의 효과 결국 동산에 대해서는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소유자 추정되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이 소유자임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되고요. 그럼 여기서 좀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3번만 더 할게요. 의문이 드는 거죠. 얘는 또 뭐냐? 지금 뭐라 했어요? 소유자임을 추정되는 것은 뭐야 한다고요? 동산. 그죠? 얘도 그러면 동산에만 추정되는 거예요? 이거는 동산 부동산 불문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거는 점유에 관한 문제니까. 지금 방금 본 200조는 소유권에 관한 문제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은 뭐만 그런 거예요? 동산. 얘는 이건 뭐예요? 소유권이 아니죠. 그죠? 이건 뭐예요? 점유니까. 이건 뭐죠? 동산, 부동산 불문하는 것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이제 280페이지 점유와 회복자의 관계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송에서만 한정되는 건 아닙니다. 현실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부동산이면 등기하고 있는 사람은 뭐 힘을 추정받아요? 소유자임을 추정받죠. 그죠? 그러면 등기하고 있으면 자신이 소유자임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소송에서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